안녕, 모모쌤이야. 그래, 한 주 동안 잘 지냈니? 선생님도 물론 아주 잘 지냈어? 그래, 저번에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공부했잖아. 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래, 오늘은 그에 이어서 질량 보존 법칙 나갈 거거든. 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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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늘은 질량 보존 법칙 나갈 텐데, 이게 뭐냐면, 이건 뭘까요? 우리가 이제 한 세 가지의 법칙을 배울 거야. 다 중요해. 화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 첫 번째로 질량 보존 법칙. 그냥 그 제목에서 유추해내면 돼. 아, 질량이 보존되겠구나. 우리 원판 불변의 법칙 있잖아. 그, 아, 맞는 건가? 그래. 어쨌든 그것처럼 질량은 이렇게 저렇게 화학 반응을 해도 보존된다는 얘기야. 말 그대로.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좀 공부해 보자. 일단 질량 보존 법칙은 누가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가 라부아지에 들어봤네. 라부아지에 2학년 때 무엇을 증명해낸 실험을 통해서 물은 무엇이 아니다. 물은 물은 원소가 아님을 밝혀낸 과학자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가 1772년 우와 외웠어요. 1772년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제 주장을 했거든. 그래, 질량 보존 법칙은 즉 선생님이 정의를 다시 얘기하자면 화학 반응식에서 화학 반응할 때 우리가 반응 물질을 왼쪽에 오른쪽에 생성 물질을 쓴다고 했어. 화살표를 사이에 두고 이 반응 물질의 총 질량과 생성 물질의 총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거의 정의거든. 질량, 왜 그럴까? 항상 왜가 중요하지. why, 어째서? 이게 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 즉, 반응할 때의 그 원자의 종류와 개수. 한번 예를 들어 볼까? 그래. 앞에서 우리가 물을 예를 했잖아. 그래. 간단하게 물을 예를 들어보자. 물은 H2 플러스 O2가 생성돼서 물 H2O가 만들어집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마지막에 해야 될 게 뭐라고 했다? 우리 앞에 개수 맞추는 거야. 총 질량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즉, 여기 산소가 인데 여기가 1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2가 됐고, 그러면서 숫자가 틀어져서 다시 수소에 2를 맞췄다. 기억나나? 그래, 그래서 2대 1대 2의 비율로 여기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1이 있는 거야. 2대 1대 2의 비율로 이렇게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 봤어. 그래, 이 물의 생성 반응식을 통해서,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가 왜 질량이 보존되는지도 설명할 수 있거든. 즉, 앞에서 우리 여기 보자. 수소의 원자 개수 몇 개? 아래다 써볼까? 총 2개씩 두 묶음. 그래서 4개. 그럼 산소는 2개. 그래서 합이 얼마? 그래서 합치면 6개. 그러니까 여기서도 수소 2개 플러스 산소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1. 그래,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1. 이렇게 3개씩 몇 묶음 곱하기 2 드묶음 해서 즉 여기도
3 곱하기 2겠지. 2 곱하기 4. 어쨌든 그래서 여기도 6개. 즉 무엇이 변하지 않았어? 수소 그대로 갔고 산소 그대로 왔어. 원자의 종류 변하지 않았고 원자의 개수, 총 개수 변하지 않았지. 즉 그렇기 때문에 그 원자를 이루고 있는 질량도 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이유가 뭐라고? 즉 반응 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 반응 후, 즉 생성물질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꼭 가져가세요. 중요해요.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우리 앞에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배웠어. 첫 번째 시간에. 그래,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서 이 질량 보존 법칙은 이 둘 다 성립해. 우리가 물리 변화가 뭐가 있었다? 즉 뭐 철이 구부러진다, 아니면은 얼음이 녹는다, 아니면은 물이 언다, 뭐 바꿔서 얘기해도 되겠지. 그리고 뭐 확산, 그치, 퍼져나간다. 이런 것이 물리 변화였는데 이 물리 변화에서도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해. 그러니까 화학 변화, 물리 변화 모두 다 성립하는 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물리 변화에서는 왜 성립할까? 내가 어떤 유리가 되게 무거워. 그래서 얘를 깨고 나서 가져간다고 해도 똑같은 질량이란 얘기지. 똑같겠지. 그지? 이 물이 지금 좀 무거워. 그래서 이 물이 무거워서 얼음으로 바뀐다고, 거꾸로 얼음이 물로 바뀐다고 해서 질량이 바뀔까? 똑같다는 얘기지. 그래. 그렇기 때문에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모두 다 성립하는 것은 질량 보존 법칙이다. 이것도 기억해놔야 돼. 그럼 구체적으로 앙금 생성 반응에서 질량이 어떻게 보존되는지, 그리고 기체가 발생되는 반응에서도 질량 보존이 어떻게 보존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연소, 즉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것을 연소라고 했잖아. 이 연소에서도 이 질량 보존의 반응이 어떻게 보존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먼저 앙금 생성 반응인데 2학년 때 했을 거야. 즉 어떤 물질과 물질이 만나서 새로운 앙금, 즉 눈에 보이는 고형 물질인 앙금이 만들어지는 앙금 생성 반응 2학년 때 해봤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원자 모형으로 쭉 이렇게 그려봤어. 그려봤는데 앞에서 우리가 2학년 때 이 이온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진다고 했지. 그래서 양이온부터 쓰고 한번 칠판을 볼까? 나트륨 이온, 양이온일 때는 그냥 이름, 원소 기호 이름의 이온. 그 다음에 여기 음이온일 때는 뭐뭐화 이온인데 소로 끝날 때, 지금 Cl은 소로 끝나잖아. 염소. 그럼 소를 빼고 염화 이온. 그래서 같이 붙이면 이건 뭐가 되고? 염화 나트륨. 소금의 성분인 염화 나트륨이 되고, 염화 나트륨이 지금 뒤에서부터 볼까? 그래, 뒤에서부터 보면 질산이네. 질산. 그래서 질산이온, 우리 황산이온 기억나니? 그래, 다원자 이온으로 그냥 묶어서 기억하면 돼. 그래, 질산이온과 은이온. 그래서 질산은이 되겠네. 이렇게 해서 반응했을 때 서로 다른 양이온과 다른 음이온과, 즉 여기서는 이 양이온 양이온인 은이온이 즉 옆에 있는 염화이온하고 짝을 맞췄지. 그래서 염화은이라는 얘가 앙금이거든. 우리 염화은이 무슨 색이었다?
다시 기억을 해보자면 2학년 때 한 거, 아, 염화은은 색깔이 흰색이었지. 그래, 앙금이 흰색인데 흰색의 앙금이 발생되는 앙금 반응식이었어. 그리고 나서 질산나트륨, 똑같이 나머지도 써야겠지. 앙금은 염화은이지만 이렇게 앙금 생성 반응에서도 일부러 이렇게 모형을 그려놓은 것이 한눈에 보기 편하라고 그려놓은 거거든. 즉 여기에서 나트륨, 그대로 나트륨 여기 왔지. 한번 한 것은 체크를 해볼까? 그대로 생성물질에 있고 우리 염소도 그대로 있고 앞에서부터 은 그대로 있고 질산도 그대로 왔으니까 원소의 종류와 개수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 물론 여기는 안 적었지만 다른 앙금 생성 반응식에서도 다 똑같이 질량 보존된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다른 앙금들도 한번 기억해 볼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이오딘화 납이 있었어. 아이오딘화 납, 노란색이었지? 그래, 아이오딘화 납을 만드는 이 앙금 생성도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해야 할 것이고, 뭐 탄산칼슘이나 황산칼슘 있었지? 흰색. 그 애들도 당연히 이렇게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해야 돼. 모형이 아닌 반응식으로 한번 연습해 볼까? 즉 앞에 거하고 뒤에 거 이렇게 보면은 앞에 거,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외항, 내항 이렇게 배운 적 있잖아. 이것도 똑같이 밖에 있는 부분 이렇게 하고 안에 있는 부분 이렇게 결합해서 새로운 생성물질을 쓰면 되거든. 그래, 일단은 먼저 무엇부터 쓸까? 앙금이 생성되는 애부터 쓰자. 그래서 염화은이라고 쓰고 이렇게 염화은 보이죠? 이렇게 앙금이 생성되는 애는 기호로 이렇게 즉 가라앉는 앙금이 나옵니다 라고 표시해 두면 되고 그리고 뒤에는 그 나머지 질산 나트륨을 쓰면 돼. 질산 나트륨 모자라요 칠판이. Sorry. 그래, 그거 한 번 더 연습해 볼까? 즉 밖에 있는 부분 탄산과 외향, 밖에 있는 부분끼리, 그리고 안에 있는 부분끼리, 끼리끼리. 그래 해서 즉 이렇게 하면은 무엇이 만들어진다? 탄산칼슘, 탄산칼슘, 탄산칼슘. 얘가 앙금이니까 내려온다고 하고 플러스 나머지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 이렇게 즉 앙금 생성 반응을 한글로 쓴 다음에 무엇으로 우리 원소기호로 바꾸는 것도 연습해 봐야 돼. 그래 이렇게 딱 보면은 앞에 염화 그대로, 은도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은 당연히 성립하고 이것은 기체가 발생되는 화학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기체가 발생하는 것은 날아가는 기체까지 잡아서 질량을 재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건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열린 실험을 하든 닫힌 실험을 하든 열린 실험은 뭐예요? 문이 열려 있나요? 맞아. 즉 날아갈 수 있게끔 뚜껑이 덮여 있지 않는 실험이야. 그런 데서 실험을 해도 날아가는 기체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열린 실험을 하든 닫힌 실험을 하든 모두 다 질량이 보존되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날아갈 수 있는 기체가 만들어지는 우리가 그런 화학 반응식 확인해 볼까? 이번에는 기체 발생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확인할 텐데
탄산칼슘이 있고, 선생님 미리 적어놨어. 탄산칼슘이 있고 묽은 염산이 반응하면, 묽은 염산은 염화수소 생각하면 돼. 즉 염화수소를 물에 반응하기 위해서 물에 즉 섞은 그런 것을 묽은 염산이라고 하거든. 그래,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을 반응하면 염화칼슘이라는 새로운 생성물질이 생기고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와.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와. 이때 이 이산화탄소가 기체잖아, 기체. 기체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옆에는 화학식으로 이렇게 위로 화살표 표시를 해서 기체를 표시하기도 하는데, 즉 이렇게 기체가 발생하는 이런 화학 반응식에서는 즉 열린 실험인지 닫힌 실험인지, 열린 용기인지 닫힌 용기인지, 즉 열린 실험은 뚜껑이 열려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열린 용기에서 아니면 닫혀 있는 용기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기체는 좀 가볍기 때문에 날아간다는 얘기지. 즉 공기 중으로 같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되질 않아. 그럼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긴가? 아니지. 그 기체까지 다시 끌고 모아서 못 날아가게끔 해가지고 실험을 하면은 똑같이 질량이 보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그래,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즉 기체 발생 반응에서도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야. 대신 뚜껑이 열린 용기, 열린 실험에서 하면은 그 기체가 날아갔기 때문에 질량이 적어진다는 거지.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놔야 돼. 그럼 여기서 기체가 나오는 그런 실험이 몇 개가 있는데 기억해야 될 게 조금 있어. 기체가 나오는 그런 화학 반응식. 일단은 과산화수소. 우리 과산화수소 H2O2 그래, H2O2. 즉 얘를 그냥 놔둬도 산소가 발생을 하는데, 얘를 뭐 조개 껍데기 석회물질하고 더 반응하면은 더 빨리 우리 산소라는 기체가 발생을 해. 산소라는 기체가 발생을 했으니까 기체잖아, 기체. 기체니까 날아가기 때문에 열린 용기와 닫힌 용기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거, 아연 같은 거, 금속 이온 중에서 뭐 마그네슘, 아연, 철, 뭐 요런 것들은 묽은 염산하고 반응했을 때, 염산하고 반응하면은 수소라는 기체가 나와. 그러니까 수소가 나오는지, 이산화탄소가 나오는지, 아니면 산소가 나오는지 구분해서 기억해야 되거든. 마지막 하나만 더. 탄산수소, 나트륨. 아이고, 3개가 들어가 있네요. 탄산수소, 나트륨도, 즉 얘를 분해시키면은 여기서도 탄이 들어있잖아. 탄. 탄이 있잖아.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나오는 화학 반응식이니까 이것도 조금 기억해 두자. 이렇게 어떤 기체가 나오는지도 기억해내야 되고, 이렇게 기체가 발생하는 실험에서는 열린 용기, 닫힌 용기 둘 다 기억해야 되고, 닫힌 용기에서는 당연히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고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나 열린 용기에서는, 즉 이 뚜껑이 열려 있어. 그럼 날아가는 기체 때문에 질량이 줄어든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자. 그럼 이번엔 연소 반응. 연소란 즉 물질이 산소하고 반응해서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현상이 연소인데, 이때는 2가지 기억해야 되거든. 강철솜, 그러니까 철이야, 철. 철을 연소 반응시켰을 때와 나무를 연소 반응시켰을 때, 그러니까 불 붙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강철솜을 갖고 와서 불을 쫙 붙여. 그럼 강철솜은 탈 거야. 타면서 그게 빨갛게 좀 달아오르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즉 산소와 반응하는 거야. 이 산소가 철이 좋아하고 나서 붙어. 그렇기 때문에
열린 용기에서 실험을 하면은 그냥 강철수만 있다가 산소가 와서 붙는 거잖아. 아이 좋아. 붙기 때문에 이때는 열린 용기에서 산소가 나왔다고 해도 이때는 무거워져 질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야. 질량이 항상 감소하지만은 않아. 나무는 태웠어. 그럼 재가 남겠지. 이 재가 남으면서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아까 기체가 발생하는 것처럼 이때도 발생을 해. 연소 반응에서도 기체가 이산화탄소가 날아감으로 해서 열린 용기에서 열린 실험을 하면은 즉 이산화탄소가 날아갔으니까 즉 질량이 가벼워진다는 거. 이거 두 개 구분해야 이렇게 두 개 구분해야 되는데 강철수는 질량이 열린 용기에서는 증가하는구나. 나무는 감소하는구나. 이렇게 구분해야 되고 당연히 닫힌 실험. 일단 산소까지 잰 그 실험 용기에서 강철수를 연소시키면은 일단 그 산소까지 미리 질량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닫힌 용기에서는 질량이 변하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는 거야. 나무에서도 똑같아. 즉 닫힌 용기, 즉 날아가는 산소까지 잡을 수 있는 그 공간에서 실험을 한 거기 때문에 똑같이 그 산소까지 재어져 있어서 즉 닫힌 용기에서는 당연히 질량이 그대로 보존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오늘 이렇게 화학 반응식에서 중요한 법칙 중에서 첫 번째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했어. 정말 영상 보면서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어. 토닥토닥 토닥토닥. 남은 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